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안보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여야정이 모였습니다. 다 좌파 일색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홍준표 대표가 빠짐으로써 좌파 일색이 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우파 색깔을 띠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주역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의 제안, 야도 협의체 구성에 공감, 안철수 안보 일관된 입장 필요, 주호영 대화론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참석 범위와 의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탁견이다. 협치를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했지만 주 권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회가 주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안보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회는 아우르는 그런 세력인데 또 국회가 또 대통령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 폭격기 NLL 넘어 출격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린 빠졌다라고 우리 강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국방부 김미란 공조와는 다르다. 자, 국방부가 지금껏 지난 23일 밤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NLL 북쪽 비행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졌다고만 밝혀왔다. 그런데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미국 측이 대북 압박 비행에 동참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북측의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의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했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입니다. 은행권, 북한 EMP 핵 전자기파 공격 대비 해외 데이터 백업 센터를 추진하겠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 외교안보팀 혼선, 방어망 없는 대화는 무용지물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와 주호영 씨죠. 문 대통령 3야 대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문 대통령 안보 문제에 여야 힘 모으면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 그렇게 해서 모았던 사람들이 사드를 반대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안철수, 김정은 예측 불가능, 우린 철저히 한미 공조에 맞춰야. 그래서 한미 공조, 한미 동맹에 맞춰야 된다는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돼야만 외치다간 결국엔 패배했다. 이정미,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바꾸고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불참한 홍준표 내달 23일 안보 방미를 발표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청와대 여야 대표 만찬회동에 불참했다. 대신 내달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 회동 때도 불참하고 충북 정주시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이것이 일본 열도를, 일본의 영해를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마당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전략 전술인데 이것을 반대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쪽만이라도 상대를 갖고 전술핵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북한은행 10곳을 제재한다. 달러 돈줄 틀어막는다. 그래서 트럼프 군사 옵션 선택한다면 북한에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으면
서울이 날아가고 또 땅굴로 대한민국이 파괴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초전에 단 몇 분 만에 결정적인 이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7,000발이 동시에 핵심 표적을 30분 이내에 이렇게 공격하는 이 대량 매스의 원칙이 이제 북한에 적용이 돼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면은 30분 안에 모든 표적을 완전 파괴, totally destroy, 멸절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이게 문정인 씨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우리 국방장관께서 문정인 씨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깨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쟁을 하지 말자고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 한미 동맹을 깨고 미국 고홈을 하자. 이 시그널을 문정인이가 던지는 겁니다. 이제 민노총과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한미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문정인의 이 시그널에 의해서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전쟁을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깨자. 이 얘기를 문정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 우리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 비행,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해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하는 건 굴복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 문정인 이 사람 고른 완전히 노스코리아 DNA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특보로 앉혀놓은 문재인 씨도 이 같은 문씨라 그런지 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 특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전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며 문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이제 북한의 지령이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단을 통해 갖고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손학규가 먼저 얘기하고 문정인이가 뒤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전쟁은 안 된다.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 얘기는 전쟁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한미동맹을 깨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9월 28일 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틸러슨 한국의 항의 안에 문정인이가 반박했다. 이거는 다 말장난이니까. 대통령 전시 지휘 통신망 북 EMP의 무방비다. 북 EMP의 방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유사시 군 기관 지휘하도록 전국 95개 거점에 통신망이 있는데 EMP 영향 막는 자폐 시설이 없다. 정부 2020년까지 354억을 투입하여 95곳 중 3곳만 자폐 설치할 듯하다. 이제는 354억이 아니라 3조 5,400억을 투입하더라도 95곳을 다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해야 되겠죠. 왜? 핵전쟁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김정은은 한마디 않고 트럼프 탓에 전쟁 위기라는 사람들, 민노총, 민변 등 좌파 단체들, 미 대사관 앞서 잇따라 집회, 11월 초 트럼프 방한 맞겠다. 이제 반미 데모가 극성을 부릴 이 신호탄을 손학규와 이제 문정인이가 쏘아 올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앞장서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반미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달 경주서 열리는 원전 올림픽 산업부 장관이 축사도 안 한다고, 국회 탈원전 정책 눈치 보느라 수출 지원 안 하는 거냐 질타, 백 장관 고위직 참석 전례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서 이 700명의 핵 관련 CEO들이 모이는 이 시장을 그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 듯이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자, 한국의 국가 경쟁력 4년째 26위, 노사협력 항목은 최하위권 132. 이게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노사협력이 130이랍니다. 132.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노사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노총, 한노총이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경찰의 경찰차를 부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될 리가 없죠. 세계경제포럼 137개국을 평가했는데 137개국 중 노사협력 항목이 132다. 꼴찌에서 7번째다. 8번째다. 국가경쟁력 4년째 26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죠. 최근 10년간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평가 종합순위 해갖고 2008년도에 13위 하던 대한민국 26위로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관진도 댓글 공작 의혹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검찰 MB의 보고 정황 문건 확보, 사이버사 동원 시기에 국방장관 했었죠. 이 양반은 수사할 게 많습니다. 530 GP 사건도 재수사해야 되고 2014년 8월 13일 석천동 지하 땅굴 사건도 안보실장으로서 이 사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10조짜리 반포 1단지 재건축 현대건설 품으로 들어갔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수주전 승리, 조합원에 큰절하며 뽑아달라, 국회의원 선거 유세전을 방불했다. 한강변 5,388가구 대단지 재탄생 되게끔 됐다. 그래서 여기에 반포 주공 1단지가 있으면 이곳에 5,388가구를 짓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10조짜리라고 합니다. 자, 김상곤의 혁신학교 학생 학부모 반발로 천무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09년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한 학교 모델이 바로 혁신학교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토론 중심 수업을 강조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10% 1만 1,600개 학교 중에 1,164개 학교, 10%가 혁신학교입니다. 10개 학교 있으면 그 중에 1개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제일 많은 데가 전북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광주고 세종이고 제주고 이 좌파 교육감이 있는 순서대로 됐고 경북과 대구와 울산은 혁신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좌파 지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상곤의 좌파 교육의 지수. 사직 노래방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직 구장이 이제 뭐 부산 갈매기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기 때문에 사직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사직 노래방 가려면 당근 잠바 필수 아닙니까 해서 이 당근 잠바로 이대호가 입고 있죠. 그래서 5년 만에 가을 야구하는 롯데 주황색 점퍼 없어서 못 팔아. 이게 아주 인기인가 봅니다. 후반기 대반전 3위 유력하다. 오늘만 이깁시다 해서 이젠 한국 시리즈까지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산에 부산 깔매기들이 물이 올랐습니다. 자, 어설픈 탈원전, 한국 과학의 미래를 허문다. 그래서 이덕환 교수, 서강대 이덕환 교수가 썼는데, 정부가 위험하고 더러운 후진형 인원적 석탄을 버리고 후진형인 원전, 석탄을 버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형인 태양광, 풍력, LNG를 선택하자고 고집한다. 그런데 위험하고 더러우니 포기하자는 발상은 패배적인 것이다. 오히려 더욱 안전하고 더욱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인류 문명은 위험의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과감한 극복의 역사로 가득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폐기하고 해체 사업에나 매달려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좌파들이 나라 경제를 다운시켜서 이제 불만 세력을 더 많이 키워서
그 사람들이 좌파를 지지하게끔 하자고 하는 이 또 내년 6월 이 지방선거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기 작업에 들어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뜨에 5,200명 고용하고 있는데 5,300명 제빵사들도 고용해라 하는 고용 강제부들이 이제 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정 여기에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8개 단체가 들어와서 하자라고 민노총이 2대 지침을 폐기해 주니까 누가 고용 강제부 장관이 김영주가 이걸 포기한다, 폐기한다라고 해주니까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60년 전 시작된 우리 원전 역사, 발전소 25기 세워 무사고 운전을 했다. 위험하니 포기하자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목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탄, 가스, 원전, 신재생 중 어느 것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 어느 것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고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구해야 한다. 탈원전과 탈핵은 전혀 다른 것이다. 탈핵과 탈원전은 전혀 다른 것이다. 원자력으로 시작한 한국과 과학이 탈원전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원자력 사업, 이 원자력 이 기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군 쾌거입니다. 이 이승만과 박정희 지우기를 하는 이 김대중, 노무현 대를 이은 이 문재인 씨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5호 통제라.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한미 갈등도 그걸 까발리는 특보도 다 심각하다.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한미 갈등 까발리는 특보. 이 종북 좌파 간첩단들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뭘 향해서? 이제 반미 데모를 위해서, 한미 동맹 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한미 동맹을 폐기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정인이가 그 입으로 발설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만을 외치자. 항복하더라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안보 특보가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전술 핵 갖다 놓는 것은 또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특보입니까? 지난 7월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제2 이틀 전에야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강 장관이 틸러슨 장관과 통화해 정부 출범 초기에서 빚어진 일로 봉합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일단락된 사안을 문 특보가 다시 끄집어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실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언론이 각색을 해갖고 미봉해서 보도해 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핵 위기의 결정적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북과 타협하면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북을 타격하면 5천만 국민이 북의 핵 보복 가능성이 놓인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잦다. 정권 내 일부 세력은 북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하자고 나오면 평화가 왔다고 덥석 받아들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 북을 위해서 일하는 종북 세력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사롭게만 볼 수 없는 외국인 채권 대량 매도. 이번 주 들어 이틀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어치 채권을 팔아치웠다. 역대 최대 매도액이다. 8월 한 달간 순 매도 금액과 맞먹는 돈이 하룻밤새 한국을 빠져나간다. 아직 본격적인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예사롭지가 않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뭔가 인디케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짓던 석탄 발전소 LNG로 바꾸라는 폭력적 탁상 행정. 석탄 발전소 짓다 말고 그 돈 갖다 버리고 LNG로 바꾸라고 하니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미쳐서 이제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민간 발전 회사들이 짓고 있던 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 4기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삼척 발전소 2기와 당진 발전소 2기이다. 정부는 원래 지난 7월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 발전소 9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착공된 5기는 전환 대상에서 뺐다.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전환 대상 4기가 착공 전이긴 해도 설계와 부품 발주 등에 9,700억 원이 투입된 상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조 원을 투입했는데 그거 다 없이 하고 해라. 지 주머니 돈이나 그렇게 해라. 문재인 정부야. 문재인 대통령아. 네 돈이나 그렇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고서도 분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LNG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지금은 국제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언제 취소될지도 모른다. LNG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원전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발전을 늘려가겠다는 정부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고 석탄 퇴출, 원자력 퇴출을 앞뒤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사업에 뛰어들 기업들은 다음번에 들어설 정부가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사업을 계획해야 하게 됐다.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도 발동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의 이 시그널에 의해서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전쟁을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깨자. 이 얘기를 문정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 미 우리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NLL 비행,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해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하는 건 굴복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 문정인 이 사람 고른 완전히 노스코리아 DNA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특보로 앉혀놓은 문재인 씨도 이 같은 문씨라 그런지 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 특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하자 손 전 대표의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며 문 대통령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이제 북한의 지령이 대한민국의 종북 간첩단을 통해 갖고 이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손학규가 먼저 얘기하고 문정인이가 뒤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전쟁은 안 된다.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 얘기는 전쟁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한미동맹을 깨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9월 28일 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틸럿은 한국의 항의 안에 문정인이가 반박했다. 이거는 다 말장난이니까. 대통령 전시 지휘 통신망 북 EMP의 무방비다. 북 EMP의 방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유사시 군 기관 지휘하도록 전국 95개 거점에 통신망이 있는데 EMP 영향 막는 차폐 시설이 없다. 정부 2020년까지 354억을 투입하여 95곳 중 3곳만 차폐 설치할 듯하다. 이게 이제는 354억이 아니라 3조 5,400억을 투입하더라도 한국 측에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고희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북측의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의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했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입니다. 은행권, 북한 EMP 핵 전자기파 공격 대비 해외 데이터 백업 센터를 추진하겠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 외교안보팀 혼선, 방어망 없는 대화는 무용지물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와 주호영 씨죠. 문 대통령 3야 대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문 대통령 안보 문제에 여야 힘 모으면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 그렇게 해서 모았던 사람들이 사드를 반대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안철수, 김정은 예측 불가능, 우린 철저히 한미 공조에 맞춰야.
그래서 한미 공조, 한미 동맹에 맞춰야 된다는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돼야만 외치다간 결국엔 패배했다. 이정미,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바꾸고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불참한 홍준표 내달 23일 안보 방미를 발표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청와대 여야 대표 만찬회동에 불참했다. 대신 내달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 회동 때도 불참하고 충북 정주시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이것이 일본 열도를, 일본의 영해를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마당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술 핵을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안보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여야정이 모였습니다. 다 좌파 일색입니다. 뭐 야당도 여당도 홍준표 대표가 빠짐으로써 좌파 일색이 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우파 색깔을 띠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주역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의 제안, 야도 협의체 구성에 공감, 안철수 안보 일관된 입장 필요, 주호영 대화론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참석 범위와 의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마다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탁견이다. 협치를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했지만 주 권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국회가 주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안보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회는 아우르는 그런 세력인데 또 국회가 또 대통령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 폭격기 NLL 넘어 출격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린 빠졌다라고 우리 강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국방부 긴밀한 공조와는 다르다. 자, 국방부가 지금껏 지난 23일 밤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NLL 북쪽 비행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졌다고만 밝혀왔다. 그런데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미국 측이 대북 압박 비행에 동참해달라고 한 5곳을 다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해야 되겠죠. 왜? 핵전쟁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자, 김정은은 한마디 않고 트럼프 탓에 전쟁 위기라는 사람들, 민노총, 민변 등 좌파 단체들, 미 대사관 앞서 잇따라 집회, 11월 초 트럼프 방한 맞겠다. 이제 반미 데모가 극성을 부릴 이 신호탄을 손학규와 이제 문정인이가 쏘아 올린 것입니다. 대북 제재 앞장서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반미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달 경주서 열리는 원전 올림픽 산업부 장관이 축사도 안 한다고 국회 탈원전 정책 눈치 보느라 수출 지원 안 하는 거냐 질타. 백 장관 고위직 참석 전례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서 이 700명의 핵 관련 CEO들이 모이는 이 시장을 그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 듯이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자, 한국의 국가 경쟁력 4년째 26위, 노사협력 항목은 최하위권 132. 이게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노사협력이 130위랍니다. 132.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노사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노총, 한노총이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경찰에 경찰차를 부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될 리가 없죠. 세계경제포럼 137개국을 평가했는데 이것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전략 전술인데 이것을 반대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쪽만이라도 상대를 갖고 전술핵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북한은행 10곳을 제재한다. 달러 돈줄 틀어막는다. 그래서 트럼프 군사 옵션 선택한다면 북한에 대단히 파괴적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으면 서울이 날아가고 또 땅굴로 대한민국이 파괴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초전에 단 몇 분 만에 결정적인 이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7,000발이 동시에 핵심 표적을 30분 이내에 이렇게 공격하는 이 대량 매스의 원칙이 이제 북한에 적용이 돼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면은 30분 안에 모든 표적을 완전 파괴, totally destroy, 멸절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이게 문정인 씨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우리 국방장관께서 문정인 씨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깨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쟁을 하지 말자고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 한미 동맹을 깨고 미국 고홈을 하자. 이 시그널을 문정인이가 던지는 겁니다. 이제 민노총과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한미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